코끝 모양을 만드는 애는 코 끝에 있는 콧날개 연골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는 내 코 속 안에 있는 연골도 저렇게 생겼을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기지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롬이에요.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책에 나오는 그런 사파들 혹은 이런 모형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사실 코 모양이 이렇게 잘생긴 사람 잘 없잖아요. 수치화된 평균적인 얼굴은요, 사실 실제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적인 얼굴에 가까워요. 그래서 성형외과 교과서에 나오는 코의 해부학 구조인데요, 이 베이지색 이 부분은 뼈고 파란색은 연골이에요. 코 등 쪽에 이제 위가 쪽 연골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사이에 보시면 비중경 연골, 코 끝에 있는 연골은 아래가 쪽 연골이라고도 부르고요, 보다 흔한 표현으로는 콧날개 연골이라고 불러요. 결국에는 코끝 모양을 만드는 애는 코 끝에 있는 콧날개 연골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코성형과 관련된 교과서든 뭘 보면요, 항상 이렇게 사파가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근데 이런 연골을 가졌으면요, 어떻게 생겼겠어요? 얼굴이 이렇게 생긴 사람의 연골 모양이 사파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는, 나는 이렇게 생기지 않아서 코성형을 고려하고 있는데 내 코 속 안에 있는 연골도 저렇게 생겼을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약하고 아예 정상적인 크기의 절반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콧날개 연골을 가진 분들도 아주 드물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단순히 코가 낮으니까 높이고 넓으니까 좁히고 이런 컨셉으로 접근을 했을 때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색한 느낌의, 수술한 느낌의 그런 코가 나오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얘랑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에서 이제 피부를 벗겨내면 이 속 안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요. 뼈는 3분의 1이고 나머지는 연골 부분인데, 특히 이 코끝에 있는 연골, 얘가 콧날개 연골이고요. 콧날개 연골은 저는 보통 이제 나비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간에 접힌 부분을 경계로 해서 안쪽 다리, 가쪽 다리 라고 불러요. 가쪽 다리가 코 등 쪽으로 가 있고요, 안쪽 다리는 비주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는 게 일단 먼저예요. 그러면 이 모양이 실제 수술 시야에서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가 위 가쪽 연골, 그리고 여기가 비중경 연골이 이 사이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콧날개 연골인데 안쪽 다리, 가쪽 다리고요, 안쪽 다리, 가쪽 다리가 중간에 겹치는 이 각도를 만드는 부분, 이 각을 만드는 부위가 보통 이제 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돔 부분이 실제로는 코끝에 위치해야 코끝이 이제 날렵하게 서 있는 멋있는 모양이 되는 건데, 이 돔의 위치가 밑을 보거나 위를 보거나 하는 것들이 짧은 코 또는 화살코와 같은 형태를 이루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분은요, 콧날개 연골이 엄청 잘 발달된 환자예요. 아까 연골을 보여드린 환자분의 겉모습인데요, 이분은 코끝이 숙여져 있고 비주가 짧게 눌려 있는 형태 때문에 코끝이 좀 넓어 보인다, 넓적해 보인다, 이런 것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때요? 콧날개 연골 자체가 발달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순히 숙여져 있는 콧날개 연골만 쫙 이렇게 올려주면 우리가 원하는 게 다 해결돼요. 코끝이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를 이렇게 세워줄 거예요, 이렇게. 수술방에서 그날 수술하자마자 찍은 사진인데, 이제 비순각이 전진되면서 코끝이 세워진 거죠. 이게 이제 한 달째 경과인데요, 비순각이 전진되면서 이렇게 들어가 있던 코끝이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건 일단 정상적인 구조의 콧날개 연골의 예시였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혹은 정상적인 구조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흔한 형태는요, 안쪽 다리의 발달이 부족한 경우예요. 저 같은 사람이죠, 코끝이 이렇게 눌려 있잖아요. 안쪽 다리의 발달이 덜 되어서 코끝이 숙여져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의 예시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분은요, 안쪽 다리 발달이 부족해서 코끝을 지지하는 힘 자체가 잘 없다 보니까 이 비주 자체가 형성이 잘 못 된 경우예요. 콧날개에 비해서 비주가 안쪽으로 훅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실제 수술 시야에서의 연골의 모양을 보면요, 이 가쪽 다리는 제대로 형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지지력이 약해서 약간 꾸깃꾸깃한 느낌은 있지만 어때요? 안쪽 다리가 요렇게
요렇게 꾸불꾸불 휘어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를 충분히 밀어내는 이 지지력이 형성이 안 되니까 이 비주가 안으로 쏙 들어간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연골이 숙여져 접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펴져 있으면 코끝이 짱 하고 높게 올라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 안쪽 다리가 이렇게 구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쏙 말려 들어가 있던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안쪽 다리가 양쪽에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 둘의 지지력이 동일하게 약하면 아까처럼 비주가 안으로 말리거나 눌린 상태로 대칭의 문제는 안 생기는데 이게 또 양쪽의 지지력이 불균형하다고 하면 약한 쪽으로 휘어 있는 비대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분이 그러한 경우인데요. 정면에서 봤을 때도 코끝이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밑에서 봤을 때도 이마의 중간 라인, 입술의 중간 라인을 연결해 보면 비주나 코끝이 다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시야에서 보면요, 이게 오른쪽 콧날개 연골, 왼쪽 콧날개 연골인데 오른쪽 콧날개 연골은 이렇게 당겨 있고 왼쪽 콧날개 연골은 이렇게 이게 충격적일 정도로요, 교과서에서 보는 모형의 모양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속안이 멀쩡한데 겉에만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겉 모양에서 비대칭이 있든 아니면 콧구멍이 너무 넓든 혹은 코끝이 눌려 있든 이거는 다 그 안에 있는 연골의 형태가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대한 거를 해결을 해주면 겉모양은 대부분 좋아집니다. 가쪽 다리는 충분히 넓게 형성이 잘 돼 있는데 돔을 넘어서면서 안쪽 다리 부분이 지지력이 없이 구겨져 있고 눌려 있어 가지고 이 부분들이 코끝의 지지력을 충분히 못 만들어주고 심지어 비대칭을 만드는 경우였어요. 지금까지는요, 있는데 지지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있는데 조금 시원찮은 거예요. 근데 아예 없는 사람도 많아요. 아예 없는 사람이 되게 난감한 경우거든요. 자, 이분 보시면요, 아래에서 봤을 때 비주도 길고 코끝도 높게 잘 올라가 있는 것 같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거기에 더해서 뭔가 특징이 있어요. 여기가요, 해부학적으로는 소프트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콧날개 연골이 동그랗게 형성되어 있고 그 사이에 연조직이 조금 말랑말랑하게 뭉쳐있는 부위라서 그 부분이 원래는 소프트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는 위치인데, 이분은 보시면 그 부분이 탁 굉장히 날카롭게 끊어져 있죠. 한번 코성형을 하고 나서 이런 형태를 보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흔해요. 근데 이 부분은 수술이 첫 수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죠. 아, 이 부분은 여기에서 콧날개 연골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거예요. 콧날개 연골 재건술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 귀여운 거를 같이 준비하게 돼요. 자, 모형하고 비교해 보시면요, 가쪽 나리는 그래도 이 정도면 꽤 잘 있는 편이고요. 여기가 돔. 근데 어때요? 잘 봐야 알 수 있는데요, 여기요 그냥 연조직이에요. 연골은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안쪽 다리가 최소 이만큼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이 없는데 코끝이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 왜냐면 비중격 연골은 단단하게 있기 때문에 얘가 없더라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콧날개 연골이 원래 있어야 되는 이만큼의 면적이 없기 때문에 코끝이 이렇게 쏙 안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로 비주가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안쪽 다리가 발달이 덜 됐을 때 나타나는 경우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분은요, 안쪽 다리도 아니고 가쪽 다리도 아니고 안쪽 다리와 가쪽 다리가 만나는 그 돔 부분의 지지력이 부족한 경우인데요. 보시면 밑에서 봤을 때 뭔가 콧구멍은 작은데 코끝은 굉장히 크죠. 여기에 이제 연조직이 두껍게 덮여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 아치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보통은 돔의 발달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이분의 수술 중에 그 콧날개 연골의 모양을 찍은 건데요, 사실 이것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여기가 가쪽 다리고요, 여기가 안쪽 다리고 이 사이 부분이 뭔가 좀 뭔가 이상한데? 는 알겠죠. 근데 이것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여기가 안쪽 다리, 가쪽 다리. 근데 이 사이가요,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이는 연골이 없어요, 이만큼이. 그래서 안쪽 다리, 가쪽 다리 사이에 돔이 없어요. 그리고 연골이 있으면요, 이렇게 쫙쫙 안 늘어나죠. 연골은 단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탄성이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렇게 쫙쫙쫙쫙 안 늘어나요. 이 사이에 연골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예 돔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쪽 다리는 가쪽 다리대로 부피를 만들고 안쪽 다리는 안쪽 다리대로 여기 부피는 만드는데, 얘네들이 아치로 쫙 서 있는 그 지지력 자체는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콧구멍이 넓게 퍼져서 눌려 있고 코끝이 뚱뚱하게 넓적한 연조직으로 만들어진 거죠. 보통 보코라고 하고 오시는데, 연조직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 경우도 있지만요, 이 친구는
닭토로미는 지지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콧날개 연골을 새롭게 튼튼하게 다시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쪽다리가 덜 발달된 거는요,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개를 들었을 때보다 이제 숙였을 때 이 위쪽 뷰에서 좀 더 잘 보이는 편이에요. 이 경계가 좀 불명확해요. 그리고 이 위에 연조직이 두껍게 얹어진 경우인데요. 비교해 보세요. 실제 지금 연골이요, 요만큼이에요. 이거 보면은 다 있는 거 아니냐. 잘 보세요. 여기 위쪽 위 가쪽 연골이라고 했던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얘랑 크기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아까 그 모범생 어때요? 가쪽 다리의 두께가 위 가쪽 연골이라고 아예 이 콧등 부분에 있는 연골인데, 이 콧등 부분 두께랑 얘랑 비교해 보면 어때요? 비슷하거나 얘가 더 크죠? 보통은 비슷해요. 근데 이 친구는요, 여기 이만한데 여기가요, 요거는 연골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살덩어리예요. 연골은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요걸 좌우로 잡아 당겨 봤더니 말랑말랑하게 당겨지는 부위는 연골 부분이 아니고요, 요 부분만 연골이에요. 가쪽 연골이 굉장히 작은 경우죠. 이런 분들은 이렇게 눌려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눌려 있을 때는 비중경 연골이나 위가 쪽 연골이 이 코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 연골이 작다는 느낌을 잘 못 받아요. 왜냐하면 자 봐봐요. 콧등이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는 이 부분이 가쪽 다리가 콧등의 모양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완전히 눌려버린 친구들은요, 이 가쪽 다리가 크든 작든 상관이 별로 없는 게 얘가 콧등을 형성하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얘를 이렇게 높이잖아요. 높이려면요, 이 가쪽 다리를 어느 구조에다가 고정을 하거나 이렇게 묶어줌으로써 얘네들의 지지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작은 연골을 갖다가 억지로 좁혀놓고 묶어놓으니까 깊은 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콧날개 연골이 기본적으로 모양과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지 우리가 코를 높일 수 있다는 거를 먼저 이해를 꼭 해야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열어봤는데 가쪽 다리든 안쪽 다리든 돔이든 어딘가 형성이 좀 제대로 안 돼 있고 제대로 된 콧날개 연골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정상 구조의 콧날개 연골로 만들어 놓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주고 나야 정상 연골 구조를 가진 사람의 비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콧날개 연골 재건술은 어떠한 수술이냐, 이걸 다음 영상에서 다룰 겁니다. 열흘 뒤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댓글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좋아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하시면은 열흘 뒤에 알림 가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콧날개 연골 재건술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닥터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